저희는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의 연장해서 지금 TV 토론과 라디오 토론했었는데, 근데요, 지호님, 네. 왜 이렇게 토론이 많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선관위에서 보통 4번을 뭐 3번 내지 4번 정도로 했는데 요번에는 뭔가 이제 이 방송 토론을 통해서 더 흥행을 시키겠다는 그런 의욕이 앞서서 그런 건지 6번이나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역대 최다 방송 토론입니다. 네.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화, 수, 목, 금 내일 밤에 또 KBS가 있고요. 네.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또 SBS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방송 토론이라는 게 그 시청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자질, 능력,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측면도 있는데 이게 또 너무 이건 뭐 다다익선 꼭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보다는 조금 과잉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똑같은 레파토리로 똑같은 공격을 그냥 그러니까요.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정말 그거 보면서 야, 이렇게 할 말이 없나? 이렇게 토론회가 달라지면 좀 다른 이슈도 이야기. 어제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정책 관련한 이야기들을 꽤 많이 했습니다. 그 어제 질문에서 채널 같은 경우 보면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논의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도 좀 논의하면 안 되는가요? 똑같은 이야기를 맨날 문자, 그다음에 무슨 뭐 배신자, 그다음에 왜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 이재명 구속 못 시켰냐? 아니 이재명이 지금 한동훈 후보가 판사냐고요. 똑같은 공격을 한 번이 아니라 그냥 매번 할 때마다 그럼 똑같은 답변을 해요. 근데 그걸 지켜보시는 국민들이 뭐라고 느끼시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은 말이야. 아니 똑같은 토론회인데 맨날 똑같은 무슨 토론회만 저렇게 질문만 하고 하느냐. 저는 참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수준이 이건밖에 안 되나? 이 어떤 이 토론의 어떤 이 정말 볼 수 있는 분들의 느낌이 매일같이 똑같은 걸 보게 되면 실증도 나고 이게 완전 인기도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또 2번 남았는데 그냥 잘 끝내긴 끝내야 되는데. 예. 그 오늘 또 이제 지금 저기 수도권 또 합동 연설가 있죠. 마지막 합동 연설회가 있는데 엊그저께 이제 천안에서 그 폭력 사태 불미스러운 네. 폭력 사태가 벌어졌는데 오늘은 정말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네. 자, 우선요 어제 오늘 이어서 오늘도 이야기했었고 자 토론에서 나경원 후보가 말입니다. 이 한동훈 후보에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에 있을 때 왜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시켰도록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창훈 부장판사한테 영장이 기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이야기를 아주 그 나경원 후보가 아주 이제 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굉장히 그 공세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정책 중립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묻게 한다는 말을 반복하는데 아무리 정치를 하더라도 몰상식한 이야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더군다나 이 나경원 후보는 판사 출신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오늘 한동훈 후보가 또 제기한 게 뭐냐면 옛날에 그 패스트트랙 사건 있잖아요. 네. 그거 있었을 때 나경원 후보가 본인한테 뭘 좀 이걸 잘 좀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좀 꺼내게 만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거는 뭐 한동훈 후보가 뭐 저거를 작심하고 반격을 하겠다 해갖고 준비해 간 거는 아닌 것으로 네.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게 아까 현정님 말씀처럼 뭐 오늘 아침 CBS 토론에서 처음 나온 얘기 아니거든요. 네. 같은 레파토리로 재탕, 3탕, 4탕, 5탕 뭐 이렇게 나가니까 한동훈 후보가 이제 너무 질려서 약간 순간적으로 이제 아니 당신도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요 좀 지나쳤어요. 아니 유창훈에 의해서 기각된 영장, 이재명 구속영장을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에게 책임을 추궁한다? 네. 이게 웃기잖아요. 물론 그래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어떻게 그 구체적인 사건에 뭐 영장 치는 전략까지도 뭐 진두지휘할 수가 있느냐. 그냥 영장 내용 정도 보고 이게 그 이제 구속영장을 칠 만한 사안인지 아닌지 이제 검찰총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뭐 그런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지만 네. 구체적으로 영장이 이제 기각되지 않고 영장이 발부될 수 있도록 하는 뭐 무슨 전략과 뭐를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뭐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다. 이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후보가 계속해서 집요하게 저걸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나 후보님은 패스트트랙 그 본인 기소된 건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공소 취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의 좀 부적절한 청탁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죠. 아니 그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한동훈 후보가 예를 들어서 그럼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잘 못 살피는 그러면 이게요. 뭐라 할까요? 직권남용이 돼요. 그렇죠.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수사라는 거는 검찰이 총장이 독립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한 지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강정구 사건처럼 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지난번 이 추미애와 박범계가 있을 때 수사 지휘권을 남발했잖아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당시에 검찰총장이 수사 개입을 못하도록 하고 본인이 직접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한동훈 후보가 검찰총장을 배제하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그 의도를 가지고 구속영장 그 청구하고 영장 발부되는데 개입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법원 쪽에 무슨 그 로비를 네.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인지. 그 이야기죠. 뭐.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저런 얘기를 하려면요. 이런 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이러면 약간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영장 기각되도록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런 그 지휘를 제대로 못 했느냐. 그러니까 영장 기각이 아니라 영장 발부하도록 하는 그 책임을 그 져야 되는 게 법무부 장관이다. 이런 식의 논리니까 처음부터 이게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거죠. 지금. 아니 뭐 영장 전담 판사가 무슨 자판기도 아니고. 그렇죠. 아니 검찰이 신청하면 다 발부해 줍니까? 안 발부해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유창원 뭐 그동안 많은 비판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렇게 본인의 뜻에 따라서 기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한동훈 뭐 당시 장관이 그거를 영향력을 미쳤다. 만약에 전화해서 압박을 넣었다? 그러면 아마 나라가 난리 날 겁니다. 네, 난리 나는 거죠. 네. 그리고 본인이 판사 출신이면서 판사라는 직책이 이게 사법부와 분리돼서 독립적인 결정을 하는 기구라는 걸 본인도 뻔히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한동훈 후보한테 저는 모르겠어요. 끊임없이 토론에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굉장히 저는 불순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이제 이 지지층들에게 아마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게 잘 구분 못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네. 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고 뭐 법무부 한다는데 아유 뭐 법무장관이면 다 하지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겨냥을 해서 한동훈 때문에 이재명 구속 못했네 이런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저는 굉장히 초보적인 뭐랄까요 선전선동인데 네. 본인 뻔히 알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럼 대통령이 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왜 대통령인데 그 구속시키는데 못하냐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이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닙니까? 삼권 분립이 돼 있고 이미 다 시스템적으로 구면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왜 이걸 갖고 집요하게 토론 때마다 그냥 한동훈 후보한테 몰아세우는지. 그러니까 저 나경원 후보의 저런 얘기는요.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시스템의 대원칙 자체를 무시하고 훼손하는 발언이거든요. 법원은 사법부 아닙니까?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의 한 축입니다. 검찰이 영장 치는 건 검찰은 법무부의 외청 아닙니까? 행정부 소속이고. 그러니까 영장을 청구하는 거는 행정부가 하지만 영장을 기각할지 아니면 영장을 발부할지는 사법부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저렇게 얘기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판사까지 했다는 분이. 예. 자, 그래서 지금 또 오늘 한동훈 후보가 받아친 이 뭐라고 할까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된 공소 취소 문제가 이건 또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게 과연 그럼 청탁금지법에 뭐 해당되냐 바로 야당이 물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조국이 말이죠. 저거를 청탁한 나경원 또 그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한동훈 모두 수사 대상이다. 그런데 야, 이 조국이 저거요. 뭐 형법 전문가라고 하는데 저거 법을 잘못 알고 있어요. 네. 예, 감독님 그 청탁금지법에 해당 조항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거기 보면요. 첫 번째, 저기 보면요. 제7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 1항을 보면 공직자 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네. 한동훈 후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의원께서 그렇게 저한테 부탁했는데 저는 거절했죠. 그 얘기를 오늘 한 거예요. 그래서 1항대로 한 겁니다. 1항대로. 네. 그런데 2항을 보자고요. 공직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네. 조국은 저걸 안 했다고 한동훈이 수사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동훈은 저 1항에 따라서 저 법에 맞게끔 행동한 거예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저것과 관련된 청탁은 한 번에 그쳤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조국 하여간 문제 제기하는 건 좋은데 법 공부 좀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요. 또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댓글팀 관련한 이거 공세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 징역 2년형이다. 이게 이제 지난번 드루킹의 김경수가 받은 게 2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아주 이제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이라면 징역 2년이다. 아, 이게 아무리 당내에서 보호하려 해도 보호할 수가 없다. 숨길 게 없으면 한동훈 특검 해도 되나? 뭐 이런 문제를 물었어요. 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양문석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원 후보에 대한 당심이 판단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원희룡 후보가 거의 이거 지금 보니까 협박성 이야기 같은데 징역 2년이다. 네. 그리고 이게 실형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당내에서 보호가 안 된다. 아니 지금 보면요. 전혀 지금 뭐라고 그럴까 이것에 대한 증거나 이게 대한 그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벌써 막 징역 2년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아니 야당도 아니고 네.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 노골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그냥 이 관련된 증거를 좀 까든지 네. 본인이 의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에 대한 증거를 좀 공개를 하든지 그래야지 이거를 무슨 뭐 징역 2년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토론을 해서 협박을 한다는 게 저는 이걸 보면서 혹시 여야 간에 뭐 토론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안 하죠. 어? 여야 이야기 제가 뭐 지원님한테 이거 뭐 징역 3년 받을 이야기인데 이런 거 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같은 당 대표 후보들한테 할 수가 있죠? 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오늘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게 만약 양문석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능지처참. 아이고야. 야, 능지처참이라는 무시무시한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갈기갈기 다 찢어 죽여야 된다라는 거 아주 아니에요? 양문석이 최고네. 네? 양문석이 아주 그냥. 능지처참이라는 게 여러분들 갈기갈기 그냥 뭐 이렇게 딱 이렇게 뭐 목을 딱 베서 뭐 이렇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갈기갈기 다 찢어 죽여야 된다 이건데 야, 어떻게 참 그런 표현까지 쓰는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만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한동훈 후보는 이미 법무부 장관 시점 임명된 시점에 위드훈이 열성 활동하는 회원이 6천 명이나 있고 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한동훈을 응원하는 댓글을 단 겁니다. 그 양문석이 지금 뭐 특정한 24개 뭐 계정 네이버 네. 뭐 그게 의심이 된다 냄새가 난다 하는데 그게 불법적인 거라는 증거는 하나도 못 없어요. 되잖아요. 하나도 못 네.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말이죠. 그 유튜브 얘기한 게 그래서 조선제일금 TV 어제 저희가 다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민주당에서도 이 조선제일금 TV라고 하는 유튜브를 문제 삼는데 이 운영자는 지금은 한동훈 비판이에요. 젊은 시각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젊은 시각이라는 유튜브 아시죠? 그게 네. 바로 조선제일금 운영했던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게 유튜브라는 게 요새 오늘 그 조선일보에 자세히 나왔어요. 그 엊그저께 천안에서 폭력 사태 거기가 원희룡 측 유튜버와 네. 한동훈 지지 유튜버 간의 물리적 충돌이었다. 근데 유튜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선일보 일면에서 자세히 분석했는데 속된 말로 이거 좀 땡기려고. 네네. 이거 좀 땡기려고. 그러니까 친한동훈 유튜브를 하던 사람이 최근에는 반한동훈으로 했는데 네. 가만히 자기가 유튜브 시장을 분석해 보니까 요게 뭐가 좀 있을 수 있겠다. 블루오션이란 거 예, 아닙니까? 블루오션. 요거 땡기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겠다 해갖고 네. 그 입장을 확 바꿔갖고 아유, 이게 우리 어벤져스처럼 이렇게 무지렁이 이런 데 없어요. 다 또 이렇게 빨리빨리 그 주판을 챙겨갖고 하는 건데 네. 아니
그걸 가지고 그러면 한동훈의 사주를 받아갖고 조선제일검 TV라고 하는 유튜브가 운영됐나요? 아, 그럼 젊은 시간에 깠을 거 아닙니까? 네. 아유, 한동훈 후보한테 연락받고 돈도 받았다. 이렇게 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 못 하잖아요, 지금까지. 아니, 그러니까 장해찬이요. 장해찬은요, 최소한 이 조선제일검 TV 그 운영자, 네. 젊은 뭐라고. 시각이요. 예, 지금은 젊은 시각. 이 운영자하고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인지 네. 아닌지 그것부터 밝히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장해찬도 하려면 한동훈 후보한테 받은 뭐 문자나 메시지가 있으면 그거 이야기하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당 대표일 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당 대표가 되면 저 비대위원장 되면 당에 있는 스피커들한테 나가서 좀 싸워주라 이런 부탁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지. 그거 같은 안 하면 당에서 안 한 게 문제죠. 안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아니 오히려. 그리고 지가 방송 그렇게 하루에 뭐 열 몇 개씩 하면서 이준석 잡는 선봉이라고 자기가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 열심히 좀 해주라 그 이야기 했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 구자령 변호사 분석에 따르면 장해찬이 누구 이제 변호사로부터 법률 조언을 받아갖고 그 정도만 깔아 이거죠. 네. 그 정도만. 예를 들어서 장해찬이요. 한동훈 그 댓글팀하고 운영자하고 뭐 이게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라고 몇 개 공개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잖아요. 네. 그죠? 밝혀요. 근데 그게 바로 장해찬이 장해찬을 지금 고소하려고 해도요, 고소할 만한 거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그 특정을 해야 돼요, 특정을.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요런 거다. 그럼 이 상태에서 장해찬을 고소하잖아요? 그럼 무혐의 처리가 나는 거예요.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을 해야 되는데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지금 장해찬이 내놓은 정도 갖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장해찬은 누구로부터 이제 법률 조력을 받았고 여기까지만 가고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한 거죠, 장해찬이. 그래갖고 왜 나를 고소 못하는 거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말 못한 고소 못한다. 계속 양만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잔머리 굴리고. 그러니까 장해찬이 참 그 젊은 친구가 참 비겁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희룡 후보가 계속 이렇게 지금 댓글팀 뭐 이제 배신자 고의 패배론 뭐 이런 것만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하여튼 당내 여론도 많이 좋지 않은 것 같고 또 주변에서도 별로 그렇게 이제 좀 인연을 끊어야 되겠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자, 이게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원희룡 후보를 잘 아는 입장에서 진짜 원희룡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가치, 쌓아놓았던 그동안의 어떤 장점 이거를요 정말 이번에 보면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어요. 솔직히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인지 아무리 뭐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 대통령실이 밀어주나 안 밀어주나 모르겠는데 밀어준다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가 또 이런 결정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뭐 이거는 제가 그냥 후문으로 들은 겁니다.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의원들 10명이요. 원희룡 후보가 나서고 난 다음에 모였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름도 대충 뭐 밝힐 수 있는데 안 밝히겠습니다. 대충 이제 10명이 모여서 전략을 짰답니다. 어떻게 하면 원희룡 후보를 띄울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논의 끝에 지금 전략이 필요 없다라는 결론이 도달했대요. 무전략. 예, 이게 뭐냐면 지금 예. 방법이 없다. 별로. 그러면서 이제 지금 소위 친윤들 의원들이 모여서 뭔가 좀 작전을 짜려고는 하는데 실제로 작전을 짤 수 있는 게 뭐 별로 안 보인다. 최근 얘기죠. 최근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뭐 사주인지 누구의 어떤 뭐 지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걸 보면 당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소위 기득권층의 저는 공세가 굉장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그 공격 방식도 보면 참 이 눈살을 찌푸려 하는 게 너무 많다. 아니 문자 문제 사실 문자 문제는 아마 그쪽 내부에서도 결정적인 전략 실패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문자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오히려 한동훈 후보를 도와줬다. 탄압받는 인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한 후보의 지지도만 높여졌다라는 게 내부 평가라고 그럽니다. 오늘 이제 뉴시스가 여론조사 기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나온 그 결과를 봤더니요. 만약에 이제 양자 대결하면요. 한동훈 후보는 뭐 70몇 대 20이에요.
70 몇 대 20. 세 후보 다 넣어봐도 다 그 구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이 탄압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뭐 이런서 보시겠지만 이게 이제 가상 대결에 대한 결과예요. 뉴시스 거래에서 14일에서 15일 동안 이 조사를 했는데 한동훈과 나경원 붙었을 때 70.3 대 21.7. 한동훈 그다음에 원희룡 붙었을 때 71.7 대 21%, 한동훈 대 윤상현 붙었을 때 74.9 대 14.8. 그러니까 뭐 잘해서 뭐 결선 투표 간다 하더라도 네. 그거 뭐 거의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감독 요거 말고 표가 있나요? 예, 요거 보면 한동훈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66.4%. 아마 지난번보다 더 늘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원희룡 후보가 이제 좀 2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조사는 15.2. 그러니까 지난번에요. 저기 66.4 나온 저 수치가요. 예, 45 언저리였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 20이 더 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지금 현정님 그 얘기하시는 대로 그 문자의 공개 이거 일으켜갖고 결국 누구 도와줬냐? 한동훈 도와준 거예요. 네. 원희룡이 한동훈 도와줬다. 그러니까 나경원 입에서 뭐가 원희룡은 한동훈 캠프의 수석 선대본부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전을 짜더라도 국민의 민심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작전을 짜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이 대안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의 세상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감히 어디 지금 여사 문자를 갖다가 그냥 일시패 저런 배은망덕한 놈이 있나? 네. 저놈을 매우 쳐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놈을 능지처참하거라.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더군다나 이게 왜 법무부 장관이면서 이재명 구속 하나 못 시켰냐? 당신 잘못이지. 맨날 국회 와서 말만 떠들고. 참, 그때요. 국회 와서 지금은요, 오히려 이 후보들이 국회 와서 그때 이재명에 대한 어떤 체포동의안 설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는 그냥 잘한다고 박수 치고 그러니까요. 절에 놔놓고 이제 와서는 왜 그때 그렇게 자세하게 했냐? 왜 길게 했냐? 이렇게 또 비난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아무리 이중적이라도 그렇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참 그때는 뭐 잘한다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해서 좋았다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 나놓고 이제 와서는 왜 자세하게 공개했냐? 왜 했냐? 아니 법무장관이 가서 하는 역할이 그건데 그거 하지 말란 이야기입니까? 참 비판을 하더라도 중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심을 가지고 그 중심에서 벗어나면 그 비판하면 그 비판은 참 들을만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이죠. 지금 하는 거는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국민의힘에서 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이게요 다 이제 부메랑이 됩니다. 예전에요 보면 모든 사건의 출발은 내부에서 해요. 모든 사건의 출발은 내부 공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BBK라든지 대장동이라든지 다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고 또 이제 우리가 내부에 저런 걸 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특히 그런 거를 부추기는 인사들이 혹시나 앞으로 뭔가 대통령실에 간다든지 승승장구하면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진영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진영에 불리하게 하고 진영에 어떤 해를 끼친 사람이 상을 받는다? 어느 조직이든지요. 신상필벌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조직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당 그냥 없애버리세요. 뭐하러요? 무소속 출마해도 금방 어제 보니까요. 다 물었습니다. 3명 후보한테 장해찬 복당시킬 거냐. 다 복당시키겠대요. 예? 솔직히 만약에 제가 인간적으로 하면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인간적인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인 조직의 원리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선거에 마지막까지 그냥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에 해를 입힌 사람을 3개월도 안 돼서 입당시킨다고요? 그럼 이 당에서는 앞으로 그냥 당에서 지시하는 거 누가 듣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당입니까? 딴 조직도 안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다들 그렇게 입당시킨다고 그러죠? 참나 기가 막혀서. 그것 때문에 자기들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데 그래 놓고 그걸 다 입당시킨다고요? 정말 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이분들이 진짜 이게 뭐 국민의힘 대표가 될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조직에 기강이 서지 않으면 네. 그 조직은 앞으로 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뭐 해당 얘기한 사람도 다 받아들이고 하면 그 이제 누가 이제 앞으로 안 하겠습니까? 다 탈당해서 다 출마하지.
그럼 그때 그 사람 어떻게 하려고요? 다 그냥 받아줘요? 선거 끝나고 나면? 참 저렇게 줏대가 없이 그냥 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공은 고고 사는 삽니다. 인간적인 정리와 그 지켜야 될 원리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걸 자꾸 이렇게 혼동하면 당이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는 겁니다.